주말 잘 보내셨나요? 조금 더울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나름 선선하고 쾌적했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월요일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IT 관련 주요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한 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출처는 맥루머스고요. 에피소드를 통해서 팔로우업하고 있는 중요 포인트 중 하나죠. 9월 애플 신제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최근 에피소드 내용은 밍치거발 소식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죠. 새 종류의 아이폰, 프로 혹은 10으로 명명될 페이스 아이디를 채용한 아이패드, 그리고 신형 맥북 에어와 화면이 커진 애플워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EEC 관련 소식은 위의 소식들 중 맥북 에어와 관련된 소식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인 EEC에 다음과 같이 애플 제품이 등록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모델 넘버가 있는 이 음영 부분을 통해 어떤 제품이 나올지 유추해보는 조금 익숙한 방식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선 태블릿 관련 내용은 이 모델 넘버를 통한 유추가 좀 어렵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를 갖춘 아이패드 프로 혹은 아이패드 10이 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맥의 경우 이렇게 5개의 모델 넘버 중에 뒤에 3개는 맥북 프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세대 카비레이크 리프레쉬를 달고 나온다는 점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면 앞에 2개의 모델 넘버가 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엇갈립니다. 이게 맥북 에어다 혹은 12인치 맥북 리프레쉬다 이렇게 크게 2가지 설이 있는데 우선은 양측 다 기대해봄직한 제품들이 맞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넓혀보면 13인치 맥북도 있고요. 하지만 앞선 밍치거의 리포트를 고려해보면 맥북 에어라는 전자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EEC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게 되는 이 유럽 경제 공동체인 EEC와 혼동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EEC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의 국가로 이루어진 이 경제협력체죠. EAEU의 산하 규제 기관이고요. 판매를 위해서는 이 산하 기관인 EEC에 상품들을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 의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는 정보를 통해서 미리 애플 제품이 뭐가 나올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두 번째로 이게 영어나 한국어가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위에서부터 통지번호, 식별자, 상품 제조업체, 상품 이름, 통지서 발행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이 4번째 열의 내용들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이 부분에 애플파크 계정과 함께 새로 바뀐 애플 본사 주소가 보이네요. 예전에 잠시 열광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관심을 좀 안 갖는 것 같은데 바로 이곳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9월에 발표될 애플 신제품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꼼꼼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주 전에 갤럭시 S10 관련 소식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었죠. 총 3개의 라인업이 나오고 각각의 코드명이 비욘드 제로, 비욘드 1, 비욘드 2. 주요 특장점으로는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 있고 3개의 라인업 중 비욘드 1과 비욘드 2는 현재처럼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비욘드 제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급형 라인업으로 여기에는 엣지 디자인이 아닌 플랫한 디스플레이가 채용된다.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는 비욘드 제로의 싱글 카메라, 비욘드 1의 듀얼, 비욘드 2의 트리플 이렇게 예상이 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카메라 부분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처는 All About 삼성이고요. 이 기사가 바로 맥루머스나 폰 아레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신 기사들의 출처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최상위 라인업인 비욘드 2에는 3개의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당연스럽게 표준 망원 광각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광각 렌즈가 오토포커스와 OIS가 지원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사와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몇 가지 점이 있는데요. 먼저 해당 기사에서 이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근거를 찾아보면 본인들이 삼성을 내부적으로 잠시 둘러보았다는 이야기 정도만 찾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기사의 아랫부분에서 아직 출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변경될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사실에 대한 보도들과 같은 선상에 두고 바라봐서는 안 되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위의 내용이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라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합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비슷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국내 몇몇 기사들에서 오역을 조금 발견했는데요. 원문에는 적어도 2월 전에는 S10이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적어도 2월 전에는 S10이 나올 것이므로 이렇게 전달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이스 유니버스 역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1월에 있을 CES 2019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갤럭시 X가 발표되고 2월 말에 있을 MWC 2019에서 S10이 각각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아울러 갤럭시 S10 관련 중요 소식이 하나 더 있어서 간단히 브리핑 드립니다. 출처는 더 벨이고요. 이번에는 전면 지문인식 관련 소식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엣지가 없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게 될 3가지 모델 중에 가장 가격이 싸고 플랫형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이 비욘드 제로에 전면 지문 인식을 탑재하지 않고 모토G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측면형 지문 인식을 탑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밖에 여러가지 함께 이야기할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르기 때문에 함께 나오는 소식들과 함께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한겨레고요.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 7,710억 원 상반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와 대부분의 분들께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읽힙니다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죠. LG전자의 여러 사업부들 중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홈앤어플라이언스나 홈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우선 논외로 하고요. 중요한 게 이 MC 사업부일 텐데요. 2015년 2분기부터 이어지는 오랜 적자의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체 매출 캐파에서 별로 안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MC 사업부의 매출 구성비가 적지 않고요. 우선 가전업계의 미래 패권을 주게 될 업체는 다음과 같은 2가지가 가능한 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독자 생태계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IoT 플랫폼으로 묶을 수 있는 업체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 2가지를 해낼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LG전자가 되겠고요. 모바일 사업은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IoT 통합의 메인 디바이스로서 휴대폰이 매우 이상적인 디바이스고 따라서 LG 입장에서는 한 명의 고객을 모바일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으면 가전 분야에서 얻게 되는 연쇄적인 구매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IoT 플랫폼의 완성 이후에는 LG전자는 특히나 이 모바일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까지 반드시 올라와야 합니다. 요즘 LG전자 모바일 사업부를 보고 이럴 거면 휴대폰 사업 접어라 이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MC 사업부의 분위기 전환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출시된 V35로 또 많은 분들께서 LG를 비판하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잘 이겨내고 LG가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KT가 와이브로 서비스의 종료 방침을 확정했다는 그런 소식이죠.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와이브로 아마 IT를 사랑해오신 분들께는 참 기억할 만한 일들이 많은 그런 단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여러가지 아쉬움도 많이 교차되는 그런 기억이네요.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나 201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화웨이 간의 5G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 와이브로 이슈와 이번 5G 이슈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여러가지 조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번 이야기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기대해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간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치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다행히 이번 주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더위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겠네요. 물론 장마로 인한 피해도 없는 그런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